예, 이제 그 다음에 선체 단면에서 폭하고 깊이 관련한 거를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이제 치수들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어떻게 본 수업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 폭은 뭐 그냥 간단하겠죠. 배가 지금 단면을 반절만 그려놨는데 전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에서 끝에까지 거리가 폭입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 폭을 철판 안쪽 길이의 간격으로 재냐 아니면 철판 바깥쪽까지 포함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선박 바깥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폭이라고 하고요. 철판 안쪽에서 안쪽까지를 형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형폭이란 말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림 좀 설명하고 갈까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안쪽까지 그림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안쪽까지가 형폭이고 그 다음에 구조홀수라고 해서 스캔틀링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규정상 허용된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배 구조적인 입장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건연의 크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배는 얼마 이상의 건연을 가져야 된다. 근데 보세요. 배형 깊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배의 크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면 건연이 법으로 얼마만큼 돼 있다라고 하는데 건연은 물이 있는 수면부터 배 갑판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위치가 어디까지 되게끔 배가 떠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건연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면이 여기까지는 와도 돼라는 뜻이겠죠. 더 내려가는 그건 상관없어요. 더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올라왔을 때 수면이 여기까지 오면은 배가 조금만 기울어도 갑판 위로 물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보건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성을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건연을 가지도록 규정이 있고 그 최소한의 건연의 나머지는 물에 잠겨도 돼요. 그걸 우리가 구조 홀수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건연이 얼마인지는 우리 수업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 홀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내 앞에서 하던 말은 구조 홀수가 아니라 만재 홀수였잖아요. 만재는 디자인 뭐 로드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디자인 드래프트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설계했을 때 짐을 최대한 실은 여러분들이 설계한 배에서 짐을 최대한 실었을 때 배가 물에 잠기는 정도의 홀수를 만재라고 해요. 그래서 설계를 잘못하면은 만재가 구조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만재 홀수가 구조 홀수보다 크면 물이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규정상으로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그렇게 설계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만재 홀수는 구조 홀수보다 작아야 돼요. 구조 홀수가 더 커야 돼요. 이 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다른 선박들 뭐 실제 사례 같은 걸 좀 찾아볼 텐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구조 홀수는 만재 홀수보다 커요. 물론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하면은 만재 홀수랑 구조 홀수랑 딱 같은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긴 한데 근데 뭐 실제로는 그렇게 설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조 홀수가 만재 홀수보다 좀 더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다 얘기한 것 같고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죠. 방금 얘기한 게 다 나와있네. 그래서 형 깊이라는 거 얘기할게요. 배에서 깊이는 배 갑판에서 밑바닥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물 밖에 놨을 때 배 밑바닥에서 제일 위에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우리가 생각한 높이겠죠. 제일 배 밑바닥에서 갑판까지 선체의 높이를 우리가 깊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몰디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 뭐냐면은 철판의 안쪽의 치수. 그 다음에 홀수는 물에 잠긴 정도잖아요. 배 밑바닥에서 여기까지가 홀수. 따라서 깊이에서 홀수를 빼면은 나머지는 뭐다? 건현이다 라고 우리가 할 거죠. 건현이 크면은 배가 기울어도 이게 갑판이 물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보건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건현이 크면은 보건성이 좋아진다라는 특징이 있고
우리 설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홀수 2개 얘기했죠. 규정으로 허용된 건연 빼고 나머지는 구조홀수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한 정도로 짐을 실었을 때, 지금 우리 설계 과제 같으면은 319K니까 31만 9천 톤의 짐을 뭐 화물이고 다른 선박 연료고 다 합친 거예요. 전부 다 합친 게 31만 9천 톤일 때 그때 배가 물에 잠기는 정도가 계획 만재 홀수가 되는 거죠. 홀수랑 관련해서 또 자주 쓰이는 말 중 하나가 트림인데, 트림은 뭐냐면 선수랑 선미 홀수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배가 짐을 가득 실으면은 딱히 앞이나 뒤가 뜨지 않게 설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능상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짐을 다 내렸어요. 짐을 다 내리면 보세요. 배 뒤쪽은 무거운 엔진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종합 설계에서 이제 자주 얘기하겠지만 엔진은 되게 배 뒤쪽에 달려요. 배 중앙에 있으면 안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 중앙에서 엔진 축이 프로펠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이 나와야 되네? 그럼 축 때문에 연료 탱크 공간이 없어지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짐 내렸을 때 배 뒤쪽이 엔진 무게 때문에 더 가라는 거 감수하고라도 엔진을 뒤에다 놔요. 앞쪽은 다 화물칸으로 써야지 우리가. 여기는 다 화물칸. 근데 화물을 내렸어요. 화물 다 내리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만큼 얘네들은 중력이 없으니까 앞이 뜨겠죠? 그래서 짐을 다 내려버린 상황을 우리가 경하 조건이라고 하고, 이때 짐을 다 내렸을 때 홀수를 경하홀수라고 하거든요. 되게 이때는 배 앞머리가 떠요. 배 앞머리가 뜨면은 그건 우리가 선미가 더 잠겼다고 해서 선미 트림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스테빌리티 관련해서 보건성 그거 관련해서 선박 계산에서 다뤘을 거고, 우리 수업에서도 따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홀수성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우리가 규정상으로 건연 크기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 옆면을 보면은 갑판에서 얼만까지 내려와 있을 때 거기에 마크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규정된 건연만큼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마크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규정상 허용된 구조홀수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스캔틀링. 스캔틀링 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보다 물이 더 올라오면은 안 되겠죠. 이제 그 선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여기 수면 선 그어 놓고요. KR 써져 있는 거는 한국 선급이고요. 한국에 있는 그 배 저기 안전 검사해 주는 데에서 확인해 준 선이란 뜻이에요. NK는 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선급에서 확인해 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설명됐죠. 짐을 그러니까 국제 규정으로 확보해야 되는 건연의 위치를 딱 선을 그어놓고 그 밑에는 페인트 색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물에 찰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그 만재 홀수 기준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는 구조 홀수 기준으로 페인트 색을 바꿔서 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구조 홀수가 몇 미터에 와 있는 거예요? 9.5m? 여기 옆에 홀수선은 바닥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구조 홀수가 9.5m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배수량 얘기할 때 물의 밀도도 고려한댔잖아요. 중력이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에 가해지는 중력이랑 부력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부력은 밀도 곱하기 배수량이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민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러면은 같은 중력인데 같은 배인데 얘를 민물에 던졌을 때랑 바닷물에 던졌을 때랑 배수량이 다르겠네요. 실제로 달라지죠. 민물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배가 더 많이 잠겨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보조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TF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열대지방의 민물이에요. 물이 온도가 높으면은 밀도가 낮아지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더 잠겨요. 그래서 원래 여름일 때 바닷물에서는 여기까지 잠기는 배인데 더 밀도가 낮은 물에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잠겨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여기 잠긴 애가 여름 열대지방 민물에 가면 여기까지 잠길 거다. 뭐 저기 아마존강 하류쯤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F는 그냥 프레시워터예요. 민물. 그러니까 저기 한강이나 뭐 금강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여기 보면은 열대지방 바닷물, 여름의 바닷물, 겨울의 바닷물, 특별히 겨울의 북대서양 여기 WNA. 겨울의 북대서양은 온도도 낮고 소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염도가 높아서 밀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덜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 배는 여름 기준으로 구조홀수는 여기다. 그 다음에 온도나 동네 위치 변화에 따라서 흘수선은 바뀔 수 있다라는 표시가 있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배 바닥은 일반적으로는 화물선은 평평해요. 근데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아니면 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아예 누워있는 데드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각도라고 해서 데드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선은 대개는 데드라이즈를 0도로 봐요. 그럼 배가 바닥이 평평한데 어떤 배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각도가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설계하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고속선 같은 경우는 바닥이 V자로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데드라이즈 앵글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화물선에서 데드라이즈 앵글보다 좀 자주 쓰는 게 빌지인데 빌지라는 빌지는 위치예요. 만곡부라고 돼 있어 만만하게 이제 천천히 굽어지는 그런 부위라는 뜻이죠. 배 측면하고 배 바닥하고 선을 그으면 사이에 이렇게 곡선으로 만나겠죠. 직선으로 딱딱 선을 그어가지고 90도로 배 측면을 만들진 않거든요. 동그랗게 해줘요. 거기를 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지 위치는 빌지 자체보다는 실제 배를 설계할 때 빌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게 빌지 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빌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판을 달아요. 그래서 배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느러미가 옆으로 나와 있어요. 빌지 위치에. 걔가 왜 있냐면 배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게 롤이잖아요. 롤. 롤 운동을 할 때 빌지가 있으면 걔가 튀어나와서 롤 운동에 저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롤 운동을 좀 줄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빌지 킬이라고 해서 아까 킬이 용골이라고 했는데 이제 용골 말고도 배 밑바닥에 이렇게 길게 튀어나와 있는 길이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도 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지에 달려 있는 킬이다라고 해서 빌지 킬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거는 근데 우리 종합설계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대개는 선형 설계 끝나고 저항 시험 할 때 그냥 빌지 킬 적당하게 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저항이래. 종합설계 이후에 원래 다룰 만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배 측면을 보시면은 배 측면이 그냥 대충 그렸어요. 여기 진짜 대충 그렸네. 빌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배가 수면이 있으면 그 위로 올라오는 게 요즘 배는 다 일자로 올라오죠. 근데 옛날 배는 위로 갈수록 좁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옛날 범선들인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위로 올라올수록 좁아지는 그런 수면 위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텀블홈이라고 하고요. 옛날엔 많이 썼는데 이게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보건성이 안 좋아요. 배가 기울어진 만큼 부력 중심이 많이 이동을 해야 보건성이 좋다라는 게 이제 선박 계산이랑 선박 개론에서 했던 얘기일 텐데 보면은 텀블홈은 옆으로 기울어 봐야 얘가 부력 중심이 이동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 모멘트가 약해요. 근데 요즘에 군함 중에서 이제 스텔스 얘기가 나오니까 스텔스 선형 같은 거는 텀브롬을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건성이 안 좋은 거는 여전하고 아까 롤 운동 제한하려면은 보건성이 롤 문제잖아요. 그거 제한하려면은 뭐 빌지킬 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지킬도 달고 아니면은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이렇게
배 측면에 나가갖고 지가 움직이면서 배 롤 운동 이런 뭐야 억제해주는 그런 장비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쓰고 그래요. 그거 말고 플레어라는 말도 있는데 플레어는 텀브로움은 안쪽으로 모이니까 플레어는 밖으로 퍼지는 거죠. 배 측면은 그냥 요즘 배는 평평한데 배 선수 같은 데 보면은 플레어가 아직 있죠. 배 선수 앞에서 보면 밑에 구상 선수 있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 가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플레어라고 부르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퍼지는 거. 플레어가 있으면 보건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판 입장에서는 가판이 넓어지니까 짐을 더 실을 수 있잖아요. 가판 위에. 그래서 설계하는데 플레어가 좋긴 한데 저항 추진 때 얘기했죠. 플레어를 하면은 수면 쪽 면적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항 추진 면에서는 안 좋아요. 보건성에서는 좋고. 뭐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잘랐다 갈게요. 이제 선형 관련된 용어 중에 실제 치수 중에 몇 가지만 들 건데 캠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이렇게 날개 있으면 그 날개가 등이 굽어진 정도로 캠버라고 한다고 배웠죠. 캠버 라인 긋고 이 사이 간격이 캠버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평평해야 되는 애가 이렇게 둥글게 가는 거가 캠버인데 여기서 배에도 캠버가 있습니다. 어딨냐면 배 폭을 봤을 때, 배 정면에서 봤을 때 배 폭 방향으로 원래 일자로 가판이 가야 되는데 가판이 보면 동그랗게 돼 있어요. 볼록 솟았어요 중앙이. 왜 그러냐면은 물 같은 거 쉽게 빠지라고. 그걸 캠버라고 부르고요. 쉬어는 배를 아예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캠버는 앞에서 볼 때고 쉬어는 옆에서 봤을 때 선수랑 선미가 좀 더 중앙보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쉬어라고 부릅니다. 쉬어는 요즘 배는 일반적으로 잘 안 넣기는 하는데 그 아까 건연 계산할 때 보면 쉬어 넣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쉬어 얘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 중앙 평행부는 뭐냐면은 배 단면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그 중앙 부분. 그래서 되게 뚱뚱한 배는 중앙 평행부가 크고요. VLCC는 중앙 평행부가 길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같은 날씬한 배는 중앙 평행부가 짧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선형 관련한 용어들 설명을 다 했고요. 그러면은 잠깐 영상 잘랐다 하겠습니다.